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위회만을 남겨둔 현재, 이제는 슬슬 김 부장이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11화 예고편만으로는 아직까지도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행복이야 개인이 스스로 찾아야 할 일이지만 김낙수의 행복 찾기 여정에 아주 큰 방해꾼들이 있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머리에 딱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김 부장의 처제 하영과 남편 한상철, 그리고 아들 수겸이와 그의 여사친 이한나입니다. 등장할 때마다 분노를 일으키는 이 인물들은 아들 수겸이 빼고는 다 원작에서는 없는 캐릭터들인데요. 아무래도 드라마에선 김낙수의 진정한 행복 찾기 여정을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추가한 인물들이죠. 사실 더는 안 나오는 게 맘 편할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꽉 찬 엔딩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들의 최후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들 수겸이와 이한나. 아들 수겸이의 중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이한나는 엄한 아버지 탓에 유학을 갔다가 도망치듯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수겸이를 만나게 되죠. 하지만 완전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괜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스타트업의 수겸이를 엮이게 만들고 3천만 원이나 빚을 지게 만들면서 수겸이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집을 나온 수겸이에게 본인 오피스텔에서 자고 갈래? 할 때는 김낙수 손주까지 안겨주는 줄 알고 저는 정말 시겁했다니까요. 원작에서는 수겸이가 이렇게 철없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했었는데요.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는 김 부장과 조금 트러블이 있었지만 오히려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한 후에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빠가 상가 분양 사기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상가를 사무실 및 창고로 쓰면서 아버지의 어려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드라마에서의 수겸이는 아버지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3천만 원이나 빚을 지고 있었고 큰 준비도 없이 후드티를 팔아보겠다고 1200장을 질러서 100장 겨우 판 상태였습니다. 현재까진 아버지에게 짐만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는 말들로 김낙수가 할 말을 잃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근데 저는 김낙수가 좀 꼰대 같지만 진짜 아버지로서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저 정도면 엄청 부드럽고 자상한 아버지 아닌가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말도 안 되는 회사를 다니다가 진짜 기가 차게도 3천만 원이란 빚을 진 아들이 또 사업한다고 3천만 원 투자를 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김낙수는 바로 언제까지 해주면 되냐고, 3천만 원이면 되냐고,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진짜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잖아요. 원래 같으면 등짝 스매싱부터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수겸이가 재수하라고 한 것도 아빠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아빠 되고 싶어서 시킨 거 아니냐고. 그렇게 되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아니 자기 더 잘 되라고 부모가 1년 더 수험생 뒷바라지 해준다는데 재수하는 것도 학원비에 용돈에 이것저것 돈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엔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미운 털 제대로 박힌 수겸이에게 작가님이 왠지 만회할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피셜을 한번 돌려보자면 이제까지 도움이 1도 안 되던 한나가 그린 그림을 후드티에 찍어내기로 했잖아요. 이게 왠지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굳이 둘이 오피스텔에서 대화하는 그 장면을 넣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 후드티를 패션 인플루언서나 유명 유튜버가 우연히 입고 나오면서 입소문을 타서 대박이 나고 그렇게 수겸이가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갚고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나의 그림이 한두 점이 아니었으니 그 이후로 다양한 버전으로 옷을 찍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주문이 쇄도하고 처리해야 될 물량이 많아지면서 집이나 오피스텔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사무실 겸 창고가 필요한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낙수의 상가가 쓰일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김낙수가 수겸이에게 상가를 적당한 값에 임대를 해주고 수겸이가 내는 월세로 대출 이자 내는데 보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수겸이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어려운 시기에 함께 힘을 보태는 아들이 되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이어야 그래도 시청자들이 이제까지의 수겸이의 뻘짓과 철없는 행동들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한 한나에 대한 분노도 좀 누그러뜨리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겸이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멋진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아주 꼴보기 싫은 두 명이 또 있죠. 바로 처제인 하영과 남편 한상철. 진짜 이 둘은 그냥 어떻게든 좀 벌을 받았으면 싶은 커플인데요. 하영은 아예 대놓고 언니와 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한상철은 평소에는 형님 형님 하면서 예의 바른 척하지만 언행 속에는 묘한 우월감과 자랑이 섞여 있어서 낙수와 하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습이 어쩌면 더 얄밉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LCT 미팅 후에 김낙수가 세게 나오니까 본성을 드러냈죠. 김낙수가 막 쏘아대니까 한상철이 김낙수에게 저기요 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래도 손윗 형님께 저기요라니. 이건 진짜 선 넘은 거 아닌가요? 진짜 김낙수가 뱀이라고 표현한 대로 아주 사람이 간사하고 치사하고 간만 딱 보는 그런 사람. 근데 도부장도 뱀이라 결국엔 너도 된통 당할 거라고 김낙수는 한상철에게 경고했는데요. 한상철은 LCT 멤버십 포인트에 간편 결제를 연동하는데 6개월 동안 수수료 한 푼 없이 진행하는 걸로 덜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협력업체로 승격하고 수수료도 잘 챙겨주겠다는 도진우의 말에 홀랑 넘어가 버린 거였죠. 하지만 말 그대로 구두로 협의된 사항이잖아요. 도진우는 지금 봐서는 임원 승진까지도 노리고 있는 아주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회사에 보여줄 성과가 더 필요한 사람이죠. 대기업에서 6개월이나 공짜로 간편 결제 시스템을 잘 이용했는데 그 이후로 똑같은 시스템을 돈 내고 쓰려고 할까요? 굳이?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되고 싶어 제안해 오고 달려드는 이런 스타트업은 충분히 많을 텐데 그때 되면 또 다른 업체로 갈아탈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도진우일 겁니다. 뱀 같은 사람이니까요. 자기보다 훨씬 뱀 같은 사람에게 한상철이 콱 물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단물만 쪽쪽 빨리고 난 뒤에 LCT로부터 팽 당하고 말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면 앞으로 사업 운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원래 있던 영업이사라는 사람이 몇 개월을 네모통신에 공을 들였는데 계약 성사가 되지 않았었잖아요. 영업이사의 영업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한상철의 간편 결제 시스템이 별로일 수도 있죠. 한상철이 잘 나가는 개발자일지는 몰라도 좋은 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로서 회사를 경영한다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니까요. 사람을, 자신의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일단 영 별로잖아요. 김낙수가 LCT와 계약을 성사해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자기네 영업이사 갈아치우겠다고 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또 PPT 장표 하나 제대로 못 넘기는 하영을 등기이사로 해놓고 그렇게 중요한 미팅에 매번 데리고 다닌다는 것도 참 생각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한상철의 회사는 딱 망하기 좋은 구조다. 그리고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김 부장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